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 적극 찬성합니다. 언론은 중요한 사회적 공기이고 영향력도 큽니다. 이런 영향력을 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과 10분의 국회의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손해배상금의 3배까지 징벌배상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악의적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배상법 꼭 입법되기를 바라며 적극 응원합니다. 다음은 이용철 행정이부 지사 취임 첫 현장 행보 뉴스입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이부 지사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17일 오후 가평 어비계곡과 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행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청정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하천, 계곡 일원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온 만큼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는 청정계곡 하천 복원 사업이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용철 행정이부 지사는 이날 각 시군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하천,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역 주민,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계곡 곳곳을 둘러보며 정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부지사는 도민들이 깨끗하게 바뀐 계곡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의 수호시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25개 시군 190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0곳과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3곳, 신규 적발 시설물 38곳 등을 제외한 약 94%가량을 철거한 상태다. 도는 오는 7월 안으로 각 시군별로 수립한 이주 계획을 토대로 주민들의 이주와 시설물 정비 등의 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하천 감시원 등을 활용해 쓰레기 처리, 불법 영업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공공 테이블, 그늘막,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철 부지사는 오는 18일 양주 장흥 계곡을 방문, 계곡 하천 복원 사업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부족한 병상 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격리 해제 지침을 검사 기반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순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총 737명으로 이들이 병원 또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해제까지 재원한 기간은 평균 25.9일, 사망자를 제외하면 26.2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4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히 회복된 상황에서 병상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진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체력 소모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족한 병상 회전율이 나빠지면서 중환자 진료 병상 등 의료 자원 공급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평균 26일까지 격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에서 격리 해제 요건을 검사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상 증상이 회복된 뒤 코로나 검사가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 결과일 때 격리 해제된다. 경기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처럼 검사 기반 전략뿐 아니라 증상 기반 전략의 격리 해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도 실험에 근거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 호전 후 3일이 지나고 첫 증상 시작일로 10일이 지난 경우 증상 기반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했다고 평가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리치웨이 관련 3명, 서울 요양시설 관련 2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1명, 해외 유입 2명, 지역사회 발생 6명이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명 증가한 총 50명이다. 추가 확진자 3명 중 1명은 기확진된 서울 강남 프린스 불화관 원생과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은 접촉자이며 다른 2명은 기확진된 성남 하나님의 교회 교인과 접촉한 같은 교회 교인들이다. 서울시 도봉구 소재 요양시설과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2명이 증가한 총 3명이다. 서울재가요양보호사의 지인으로 접촉한 수원시 거주자의 6월 15일 확진 이후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3명은 6월 6일 함께 지방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0시 기준 1명이 증가한 총 23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로 근무지인 시흥 스마트허브, 소재 주식회사, 인직헌터럴스 공정라인에서 근무하며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회사는 일시 폐쇄됐고 직원 45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6명이다. 먼저 부천시 어린이집 원장이 확진됐는데 이 확진자는 어머니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확진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일시 폐쇄됐으며 6월 8일에서 15일 기간 동안 근무 중 접촉한 원생 66명과 직원 24명 등 총 9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청 제1고 교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일시 폐쇄됐고 학생과 교직원 등 1288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격리병동 근무 간호사도 증상 발현 첫날 검사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했던 의료진 등 46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3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이력이 있으나 고사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확진자들을 포함 경기도는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 6명의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 진행 중이다. 한편 1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4명 증가한 1064명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720명은 퇴원했고 현재 322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가택에서 고압가스통 적발 뉴스입니다. 17일 경기도가 경기 북부 접경 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포천시 소우릅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 동포 직접 뽑기 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 동포 직접 뽑기 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후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 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굽고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명령에 이어 도는 오전 10시 영상으로 접경지역 부단체장에게 행정명령 발령 소식을 전하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차량 이동, 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 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는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부서별 계획들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을 잇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